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3부 전문가님은요, 김태성 전문가님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셨고요. 검색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420-9362 비밀번호입니다.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김태성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이제 잘 잘 들립니다. 들리는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건데요. 시청자분들도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동안 어떤 일로 이렇게 못 봤을까요? 뭐 이것저것 제가 이제 좀 많이 챙겨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요새 이제 시장이 하도 이제 출렁거리다 보니까 일단 오프라인으로 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조금 바빴는데, 핑계 아닌 핑계였던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으로도 네. 좀 챙겨주십시오. 전문가님의 도움이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네. 저희 도움을 필요한 손길들 노란톡방에 많이 또 입장이 되어 있죠. 노란톡방 네. 참여 방법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들어오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벌써부터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스트님께서는 비트로테크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꾸벅님께서는 3일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신 가운데 안녕하세요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한 줄 평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한 줄 평을 남겨주셨네요. 오미크론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미크론, 기회다. 어쨌든 기회라는 것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기회일까요? 저는 충분히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사실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이 진행이 됐다면 사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는 당연히 뭐 호재 뉴스도 있겠고 악재 뉴스도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악재 뉴스가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오미크론이 더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오미크론을 제외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결국 글로벌 시장의 테이퍼링에 대한 규모,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는 당연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이제 차익 매도 물량,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지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매도하는 물량보다도 대량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게, 뭐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즉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반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도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급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급등에 돈을 버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혹은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을 한 번에 좀 털어내는 그러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그래도 이제 기회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슈,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것이 그래도 잘 대처하고 대응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커버하고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그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이제 목적인데, 만약에 해당 이슈가 없었더라면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웠었을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뭐 부진한 건 부진하겠지만 뭐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무조건 사회적으로는 나쁘죠. 나쁘지만 단순히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로 조금 포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최근 2주 정도의 모습이 한 10개월 정도의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 그죠? 변동성이 아래로도 위로도 좀 보였다라는 것은 다 오미크론에 따른 시장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중소형 개별주들은 곱하기 3배, 곱하기 4배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난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부정적인 뉴스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은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평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액션스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이 엔비에 대한 글로벌 흥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8,0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초반 6,150원이었던 시초가가 소폭의 하락세 보였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11시 부근께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게임이 나왔는데 숨은 게임들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흥행을 했어요.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보면 가장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방향은 당연히 좋은 쪽도 있겠고 나쁜 쪽도 있겠지만,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이 이평선이 이탈되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의 양봉을 조금 지우고 어제 기준으로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아마 5대5일 것 같아요. 지금 저 포인트를 보면서 이제부터 매수를 좀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저 포인트를 보면서 지금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추세를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이탈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까지 조금은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야말로 뭐 오르고 내릴 확률이 조금 반반인 위치에서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단기적인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대신에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이 쫓아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액션스퀘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는요. 정말로 주식을 좀 오래 하셔서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됐어요.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고 주린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초보자분들에게는 매매하기가 여간 좀 까다로운 상황이 아니고, 자칫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손절을 대응을 못하게 되면 정말 또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보유자 혹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과 메타버스, NFT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신규로는 접근 금지령을 내려주셨네요. 네, 엑센스퀘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주 모처럼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출 성장세 보도에 동반 강세를 보인 건데요. 덴티움이 오늘 대장주였을까요? 12% 상승을 했고 오스템 임플란트 10%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오도 잘 갔네요. 9.4%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텍, 레이까지 다 빨간불 킨 가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지금 맞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게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였고, 네. 그리고 덴티움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주가가 이제 가장 좋았었던 또 업종 중에 하나. 대신에 해당 관련한 기업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기업 수가 많지가 않아요. 방금 앵커님이 말한 기업이 거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이 종목 수가 많지 않은 섹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시기에 사실 우리가 해당 종목군들, 해당 섹터군들을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많은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이니까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주도 굉장히 오늘 좋았어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 투자자들의 눈은 다수가 이제 전기차 쪽에 좀 몰려 있을 정도로 이 임플란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 그동안의 실적이 좋아서 계속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임플란트 쪽도 그렇고 뭐 조선 쪽도 그렇고 뭐 석유화학 쪽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가 올해 이제 이 2분기, 3분기에 지수의 밀림에 좀 급격하게 빠졌던 종목분들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레이, 바텍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으로 바로 갈 것이냐,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의 폭이 강했던, 대신 조정의 폭은 나왔지만 실적에는 이상이 없었던 기업들이 강하게 한번 데스켓 바운스가 나온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좀 물려 계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분들에게 이제 매수가 기준으로 뭐 10%, 20%, 30% 큰 수익을 욕심을 부리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우선은 매수가에 좀 접근을 하시면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사실 이제 길게 보면 저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업황에서는. 왜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령화 또 이 인구는 많아지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신생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게 문제고, 또 이제 고령화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게 또 이제 사회적 이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는 그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실적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 이 임플란트 산업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좀 상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2020년도부터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어요.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즉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매수가에 오면 높은 가격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한 10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때 재공략하는 방법도 훨씬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이게 다였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이네요. 네. 계속해서 상승을 잘 보였던 종목 그쵸. 중인데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만 어쨌든 조금 쉬어갈 때 지금 또 익절을 하시고 쉬어갈 때 다시 담아가는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오리진입니다. NFT 명품 거래 사이트 오픈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9.61% 상승을 했는데요. 네오리진 1,165원의 시초가 1,51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NFT 명품 거래 사이트 오픈의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 명품 어플로 해서 네. 광고들이 톱스타 광고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혹시 TV를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TV를 네, 많이 맞아요. 보는 성향이라 정말 다양한 톱스타 군들이 그렇죠. 네,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 명품 거래 사이트 이번엔 NFT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지금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데 네. 저도 이제 최근 이제 CF를 통해서 뭐 주지훈 씨 혹은 김혜수 씨가 나오면서 이 명품을 조금 사고 파는 플랫폼에 대한 CF가 많이 나와서 저도 네. 몇 번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를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했냐면 자, 똑같은 제품이에요. 뭐 엘사, 루이비땡 혹은 샤땡, 뭐 구땡 네. 이런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 똑같은 제품을 네. 우리나라에서는 웃돈을 주고 지금 구매를 할 정도로 맞습니다. 재고가 없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이지만 더 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또 그 제품을 중고로도 팔 때 네. 처음에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지금 살 수 있다라는 네, 재테크입니다. 이야기를 명품 들었어요. 재테크.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정말 성행할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명품 제품에 대한 소비가 그야말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대에 맞게 뭐 특히 메타버스 NFT 지금 이 테마와 그리고 명품 소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네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도모를 해볼 수 있는 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상한가를 좀 기록했습니다만은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갭상승이 나오지 않고 좀 1,500원 이하에 내려오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명품 플랫폼 기업들 이야기가 나와서 네. 몇 군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이제 본 자료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명품사들이 그동안에 어느 나라에 얼만큼 매출을 했는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런데 그랬을까요? 2021년도부터는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 개정이 돼서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팔았는지가 이제 수치가 나왔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게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 거의 비중이 한 30%가 차지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요? 그만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명품 소비를 재작년, 작년, 올해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네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젠백스링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무슨 기업이요? 젠백스링크. 젠백스링크. 네. 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네. 시가총액이 1,500억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네. 한우가에 1,790원밖에 안 되는 이 기업이 최근 이 메이저 수급 주체, 기관 외국인 수급 그 동향에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잡힐까 했는데 이 젠백스링크가 하는 사업이 뭐냐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이제 명품 소비에 대한 이 사이클이 네.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붙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조금 상승세가 나와서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젠백스링크라고 하는 이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젠백스 그렇죠. 링크 살펴봐 주셨고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기업이었거든요. 네. 매일 이렇게 주식 방송을 해도 젠백스 링크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네.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차트 잘 네.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명풍사라 이렇게 수치화해서 30%나 또 올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와닿는데 정말 실제로 백화점을 가면요. 네. 줄 서도 못 사거든요. 저도 오픈런도 사본 있고요. 적이 없어서 네, 제가 정말 대기자가 어떻게 어마무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NFT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이 명품 관련으로 해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젠백스 링크 이쪽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네. 이쪽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이 또 뭐가 있냐면 네. 현대백화점 단순히 명품만 보기가 좀 까다로운 게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까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즉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수목금 상승하기 전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 특히 이 현대백화점을 위드 코로나줄로 좀 엮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명품과 관련해서는 뭐 오롯이 좀 수혜를 받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젠백스링크가 저는 가장 좀 유력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명품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정말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여행주들, 항공주들 많은 주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오늘은 그래도 많이 지수가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여행주들 상승을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 안에서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 10월 달까지는 다수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왜? 올해 연말에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국면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다 같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높아가고 있고 잡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이제 주가가 기대감에 올랐잖아요. 작년 6월달, 7월달, 8월달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서 늘은 게 아니고 앞으로 소비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랐는데 주가는 이렇게 띄워놓고 그 주가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지금 밀려난 상황. 즉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행주들은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편하게 여행 갈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네.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여행주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저는 국내 소비라든지 또 하반기 이 광분제가 있어요. 중국의 이제 긴 연휴 그리고 미국의 이 소비 시즌 그러한 것들을 좀 놓고 본다면 화장품 쪽은 지금부터라도 면세 쪽 말고요. 화장품 쪽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 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특정 섹터 이 화장품주를 꼽아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은 판타지오입니다. 무상 감자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판타지오 13%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무려 88원입니다. 판타지오 이렇게 쌌나요? 네, 102원에서 지금 88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싸도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장 마감하고 뜨는 공시 중에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공시가 있는데 네. 당연히 호 쪽은 증자죠. 무상증자 혹은 제3자 유상증자 이렇게 이제 주주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수를 주는 호재성 뉴스가 있는 반면에 지금 판타지오는 감자라고 해요. 무상감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대가 없이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수거해가는 그러한 형태를 감자라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왜 그러한 무상감자가 필요한가요? 라는 물음에는 일단 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네.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도별로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좋지 않으면 자본 잠시 뭐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즉 실적이 좋지 않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돼요. 근데 판타지오처럼 계속해서 분기별로 실적이 좋지 않는 기업은 다음 분기에 또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수를 미리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그 주식을 걷어들여서 소각을 한 다음에 좋지 못한 지금 실적 부분이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상감자가 뜨면 보통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데 또 문제는 기관과 외국인은 이렇게 떨어진 종목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렇게 또 급락한 종목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뭐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도 있는데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왜 판타지오를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판타지오 기업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판타지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판타지오라고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라도 지금은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군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으셔서 저 관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신규 매수는 그냥 다른 기업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타지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남겨주셨네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2093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볼까요? 웹스입니다. 매수가는 9,01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웹스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스 오늘의 종가 상황 5,92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매수가는 9,010원. 오늘의 종가는 5,920원이네요. 오늘 장 중에 가장 높은 고가로 종가를 마무리한 웹스입니다. 그래도 매수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을 한데요. 비중이 20%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웹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본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특정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는 지금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후보자 테마주 혹은 이재명 후보자 테마주 이렇게 지금 종목군들이 나뉘고 있는 모습인 상황인데 우선은요 정치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은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저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두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테마군 종목군들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엎치락 뒤치락 또 관련주들도 또 시속 게임이 될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손절선을 좀 놓쳤어요.
아무리 이제 급등락이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라고 할지라도 9,00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5,000원까지 참으시는 것은 벌써 마이너스 50%, 뭐 일주일에서 10거래일 만에 지금 한 마이너스 4, 50%의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요날 11월 22일 날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손절매가 좀 필요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선은 뭐 테마주로 엮여 있는 만큼 조금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스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알아보도록 하죠. 삼강 NMT입니다. 매수가는 23,586원, 비중은 4%입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1.6% 상승을 하면서 21,800원입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21,800원, 매수가는 23,586원인데요. 비중은 4%,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급락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삼강 NMT는 해상풍력 관련한 산업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SK 에코플랜트를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당연히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의 관련주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대신에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작년 6월부터 작년 9월 달 보면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네. 2,000원이었던 주가가 25,000원이 됐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뭐 10배 가깝게 오른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즉 이제 노출되어 있는 뉴스를 제외한 신선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강력하게 상승할 때까지는 시간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이 삼강 M&T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호재성 뉴스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지만 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리지만 않는다면 즉 이제 제가 박스권 좀 크게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 17,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 NNT에 대해서 도와드렸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는 27만 1,2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20만 4,500원입니다. 네, 매수가가 27만 1,200원이고요. 비중은 10%. 오늘은 강보여권에서 마무리가 된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려면 좀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기차 관련 테마에서 가장 대장주였던 게 세 가지가 있죠. LG화학, 삼성 XDI,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도 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근데 그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분사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쉬어갈 때 에코프로비엔, LNF, 첨보 이러한 개별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이제 분사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SK이노베이션은 당분간 강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는 드리겠는데 그래도 저는 SK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의 원래 매출은 석유화학에서 나왔습니다. 즉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테마가 붙어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구나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SK이노베이션 안에 배터리 사업부의 실적은
플러스보다는 보합 혹은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상황이에요. 근데 석유화학 쪽은 엄청나게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배터리 사업부가 따로 떨어져서 분사되는 것에 따른 이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그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는 흔들림 없다.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랜드입니다. 매수가 3만 원, 비중 30%입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4.5% 상승이 되면서 24,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리오포닝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는 종목별로의 차별화는 있겠지만 네. 강원랜드는 그래도 단기적인 시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위치한 곳이 이제 스키장과 이제 좀 밀접해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죠. 그럼 또 스키장을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또 그 많아지시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또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그러한 또 이제 연결고리를 굳이 찾자면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강원랜드는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사실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보다는 저는 추매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강원랜드는 코로나19가 회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객의 이동만 편리해지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 시에 이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 관리는 괜찮다. 대신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까지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매수가는 9,470원인데요.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4% 하락세 5,49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장 초반 5,840원이었던 시초가가 네,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스마트.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미크론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퍼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한두 번의 추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확진자 수가 좀 나오긴 했고 그 확진자 수가 나온 게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최근에 기록했던 하단 가격인 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주말 사이에 만약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관련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또 다음 주에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일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변동성이 나올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손실권이시더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비츠로테크입니다. 매수가는 9,500원, 비중은 19%인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4.8% 상승을 하면서 8,720원 선까지 우상향했습니다. 비중은 20% 가까운 19%, 매수가는 9,590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누리호 발사하면서 우주산업 관련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일단은 다음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까지 사실 이 해당 섹터는 또 엄청나게 잔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하루빨리 좀 수익으로 탈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좀 포트에 넣고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나오면 한 7,000원 이하 혹은 6,500원 이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만 해놓고 편하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우주 관련 테마, 그리고 저 우주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지금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발사체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발사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수년에 한 번 오는 그 사이클보다도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해당 사이클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치로테크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시멘트입니다. 매수가는 6,151원, 비중은 18%, 오늘의 종가 상황 2%입니다. 2%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4,52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보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건자재 쪽 혹은 건설 쪽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왔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바로 3일입니다. 매수가는 5,8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400원 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매수가는 5,800원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3일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 상승했던 원동력 자체가 좀 정치 테마주랑 좀 엮이면서 홍준표 의원과 좀 엮이면서 좀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후보자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이게 윤곽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세가 나오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가격대까지 올라오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죠.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36,150원, 비중은 5%.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들고 가봐야죠. 진단키트 관련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한때 이제 이 시세가 나왔었던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았었던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다음 주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치, 그 전염성이라든지 치사율이라든지 많은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저는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5,72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강보합권 5,37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중공업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조선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벌크선을 만드는 기업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크선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긴 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배가 왜 필요하냐면 철강 제품 같은 거를 실어 나를 때는 조그만한 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긴 배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철강의 수요가 중국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자꾸 제어를 하다 보니 벌크 선사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나 그 외에 다수의 이제 이 조선사들은 수주 잔고가 2년치, 3년치가 미리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즉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돈을 받는데 당장 오늘부터 만들어서 내일 완료돼가지고 내일 모레 출고가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수개월 그리고 고객까지 인도하는 데까지는 1년 이렇게 이제 좀 텀이 긴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잔고는 확실하게 있으나 정말로 그 수주잔고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이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가져가시는 게 전략상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상담 받고 싶다, 나도 좋은 전략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좋은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20-936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아니면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젠베스링크 잘 들어봤고요. 네, 그것도 있고요. 저는 지금 OLED 쪽을 굉장히 살펴보고 있어요. 네. 힘스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OLED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 그리고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이 노트북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OLED가 아니었다가 단순히 LED에서 이제 OLED의 적용 모델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단순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즉 OLED가 적용되는 모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관련주, 특히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였어요. OLED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 OLED, 부품, 소재, 장비주들이 저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OLED가 접목하는 모델의 수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저는 최근에 가장 트렌드했던 메타버스와 좀 엮일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 OLED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뭐죠? 가상의 공간을 우리의 이 눈에 이제 시각 효과를 노출을 시켜주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품질, 고화질의 이러한 이 송출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메타버스의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 시장도 지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고화질, 고품질의 이 시각 효과, 즉 송출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화면에 담아냈을 때 정말로 현실 세계와 이질감 없게 굉장히 좋은 스펙의 고화질의 이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하려면 저는 OLED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는, 그리고 OLED 산업의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OLED 관련주들, 특히 이제 장비주인 힘들을 저는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실제로 정혜원 분들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쪽으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해보면 제약바이오 쪽 있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파미세 혹은 셀리버리, 이러한 기업들, 지금 셀리버리나 파미셀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의 조정의 깊이가 좀 깊었어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한 테마인데 임상시험이 필요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다수의 임상시험을 해서 결과치를 내야 되는 기업들이 1년 반 동안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을 모실 수가 없고, 또 테스트 혹은 실험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좋은 결과치를 낼 것도 없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는 좀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러한 시험들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력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의 요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와 또 OLED 관련주 소개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들 감사합니다.